예, 저는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입니다. 저는 이혼가정 부모이기도 하고요.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해 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1강 현대사회의 한부모 가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한부모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좀 긍정적인 대답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부모 가정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편견, 그런 부분을 이제는 좀 마음문을 열고 한부모 가정을 지켜보면서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한부모 가정. 자,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가족도 우리가 이전에는 혈연으로 연결된 그런 소집단, 그게 우리가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요즘은 혈연이건 비혈연이건 또 심지어는 강아지도 고양이도 새도 다 가족이잖아요. 그것처럼 가족뿐만 아니라 가정도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문화 가정도 있고요. 장애인 가정도 있고요. 또 우리 같은 한부모 가정,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거든요. 그런 한부모 가정도 있고, 또 이제는 아이들 다 출가하고 노인분만 사는 노인 가정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비혈연 가정. 이렇게 사회에는 이제 많이 달라지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제가 대표적인 가정이 한부모 가정이라고 했죠. 이전에는 한부모 가정을 편부모 가정이라고 불렀죠. 편이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쪼개진. 그래서 한부모 가정이면 뭐 가정이 쪼개진, 해체된 뭐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부모 가정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됐어요. 이때 한은 우리나라의 순수한 의미인데요. 크다, 가득한, 온전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한부모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한부모 가정, 그러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을까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약 10%인 154만 가구, 가구 원수로 말하면 약 450만 명, 이 어마어마한 그 가구 원수가 우리 한부모 가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적지 않은 소수 집단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집단이에요. 자, 이 한부모 가정에는 이제 혼인 상태별로 보면, 자, 이혼, 사별, 미혼모 별거. 자, 이 가정 중에서 어떤 가정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자료에 의하면 이혼 가정이 77.6%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별 가정이 15.4%, 이혼 가정에 비해서 많이 작죠. 그리고 요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혼모 가정이 4%예요. 그리고 별거 가정도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한부모 가정 안에는 또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부모면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한부모 가정의 4대 고충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4대 고충은 뭘까요? 자, 먼저 한부모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녀 양육의 어려움, 사회적인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적인 부분. 자, 한부모 가정, 특히 이혼 가정의 제일 큰 심리적 그 혼란은 분노감에서 오는 거예요. 사별 가정이면 어떨까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여보 오늘 일 잘 보고 오세요 하고 도시락 싸서 보내줬는데 뜨르릉 전화가 왔어요. 당신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망했대요. 그러면 이 여성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그리고 그 남편의 빈자리가 엄청 크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상실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져서 정말 죽고 싶은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별 가정의 대표적인 정서는 상실감이에요. 그 이외에 많은 정서가 한부모 가정에 있는데요. 특히 이혼자 같은 경우 실패감도 느끼고 이렇게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예요. 모든 한부모가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요. 자,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소득이 390만 원 정도 돼요. 그중에서 한부모 가정의 평균 소득은 210만 원, 20만 원 정도 돼요. 약 반절 정도예요. 그러면 210만 원? 적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210이라고 하는 금액은 우리가 5천만이잖아요. 줄을 세웠을 때 한부모 가정이 21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한부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다 합한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만나는 한부모는 소득이 어느 정도일까요? 자, 한부모 가정 사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대상들이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도 많아요. 정말 10만 원, 20만 원 소득도 없는 한부모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정부에서 한부모 가정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소득도 100만 원이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그런 한부모 가정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자녀 양육의 문제죠. 그런데 이 중에서 모자 가정과 부자 가정의 어려움이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자, 모자 가정 어머니들은 어떤 걸 걱정할까요? 자녀가 문제 행동을 보여요. 특히 이제 청소년기로 올라가면 이혼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는 걸 이 아이가 깨닫게 되겠죠. 그럴 때 열등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껴요. 그러면서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고민을 많이 얘기하고요. 또 학교 생활을 하는데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왜 안 가려고 하니? 그러면 학교 가면 친구들이 놀려, 왕따 당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 능력이 낮은 이런 것들을 어머니들은 주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아빠들은 어떤 고민을 얘기할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아이 돌봄의 문제. 어떤 싱글데디가 있었어요. 아이가 3개월도 안 됐는데 이 부자 가정 아버지가 그 아이를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딸애거든요. 근데 그 어린애를 제가 목욕을 시키려면 제가 온몸을 이렇게 만져야 되잖아요. 근데 딸 몸을 만지는 게 3개월 된 아이인데도 이 아버지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부모 가정의 이런 그 고충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한부모를 힘들게 하는 고충이 바로 사회적인 편견이에요. 자, 한부모라는 이유로 취업도 안 돼요. 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의 대상이 돼요. 또 주변에서 무시당해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자녀를 열심히 키워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이 세상으로 향해서 나오는데 그 마음을 이 사회적인 편견이 정말 싹을 자르듯이 딱 잘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한부모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 그 자체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런 존중이 사라진 사회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한부모 가정. 자, 한부모 가정은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정상이에요. 역시 우리 CGN 우리 이 시청자분들은 좀 훌륭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은 많은 분들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 그런데 정말 한부모 가정은 비정상인 가정일까요? 자, 두 가정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한 가정은 정말 우리가 일명 말하는 정상 가정, 양부모 가정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집은 항상 이렇게 들어보면 시끌벅적해. 때로는 욕설이 오가요. 때로는 뭔가 이렇게 가정폭력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자,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일명 우리가 말하는 양부모 가정, 정상 가정이었잖아요. 이런 가정 정상 가정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반면에 비정상이라고 했던 한부모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은 가난해. 그래서 지하 새방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이제 오면 그때부터 이 집은 막 깨가 쏟아져. 하하하하 호호호호. 엄마 어땠어? 우리 철수 오늘 어땠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있다면 이 가정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록 세상 사람들은 다 이 가정을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이 가정은 정상 가정인 거잖아요. 자, 그건 무엇을 얘기해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이 가족의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은 가족의 질이 중요하지 외형적인 구조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부모 가정에 우리 적응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적응이라는 말씀 다 아시죠? 우리는 실은 현대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적응을 잘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거기에 맞게 딱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한부모 가정에도 적응은 아주 중요한데 그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걸까요? 자, 우리 적응의 요인을 보면 특히 자, 연령 이런 게 중요해요. 또 한부모로 말하면 결혼 기간. 내가 결혼한 지 1년 됐어. 그런데 내가 이혼하게 됐어. 이거와 내가 결혼한 지 20년 됐어. 이제 지긋지긋해. 이런 생활이. 이런 분이 이혼하는 거 좀 뭔가 다를 것 같죠? 또 여기 중요한 거. 자녀도 그래요. 자녀가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한 명인 사람, 5인 사람. 이 적응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혼 후의 기간이에요. 내가 이혼을 했어. 아니면 내가 미혼모가 됐어. 그런데 내가 이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이러는 사람과 이혼한 지 1년, 이혼한 지 3년, 10년 된 사람은 당연히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혼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서구 학자들이 미국에 있는 서구에 있는 이혼자들을 조사하니까 1년이니까 어느 정도 이 이혼의 아픔에서 벗어나더라. 그리고 또 지질이 못났다 하는 사람이 3년, 5년이면 다 회복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구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한부모 가정 사랑에 오는 많은 한부모들 중에요. 이혼한 지 5년 된 분, 이혼한 지 10년 된 분, 15년 된 분 이런 분들이 막 와요. 왜 서양은 1년, 길게는 3년인데 우리는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요? 서구에는 없는데 특히 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그 한 가지는 바로 사회적인 편견이에요. 사회적인 편견이 없는 나라에서는 이혼하면 1년 정도면 거의 회복되고요. 정말 조금 그 상처가 깊다 하는 분이 3년 안에 어느 정도 다 회복이 되는데 우리는 똑같은 이혼이에요. 그런데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우리는 10년이 돼도 적응에 실패하는 가정이 많다고 하는 걸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적인 편견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가정에도 있어요. 학교에도 있어요. 사회에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이혼했다? 그 수치를 내가 느끼는 거야. 우리 부모가 이혼했다? 내 자식이 이혼했다? 그러면 같이 수치심을 느껴요. 자,
이렇게 이 자녀가 이혼하든 부모가 이혼하든 가문의 수치로 느끼기 때문에 가족 간에 굉장히 단절돼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한부모는 굉장히 외로운,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된, 지지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학교 어떨까요? 우리 한부모 가정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이혼했나요? 우리 아이들이 본인이 원해서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혼했거나 미혼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아이는 주홍글 씨처럼 뭔가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어느 정도로 한부모 가정 아이와 일반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다른 대우를 받느냐면, 일반 아이가 유리창을 쨍그랑 하고 깼어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안 다쳤어? 큰일 날 뻔했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한부모 가정 아이가 유리창을 쨍 하고 깼어요. 선생님 반응이 어떨까요? 어디 안 다쳤어? 그게 아니죠. 너는 하는 짓이 항상 왜 이러니? 항상 말썽만 피워.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겠죠. 우리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요. 자, 근데 한부모 가정 중에도요, 이혼 가정, 사별 가정 있잖아요. 이혼 가정 아이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문제야. 쟤 뭔가 사고 칠 것 같아. 근데 반면에 사별 가정 아동에게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얘들아, 우리 철수 알지? 우리 철수가 한부모 가정 아동이에요. 부모님이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철수 잘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 불쌍한 아이들 어떻게 하라고요? 잘 챙겨줘야 돼요. 불쌍한 애라는 거예요. 불쌍한 애. 이 부분이 이 아이의 자존감을 낮춰서 이 아이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모습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부모라면 인생 실패자, 낙오자 이런 인식이 강하고요. 우리 한부모 가정 아이들 비행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한부모 가정 아이하고 우리 아이가 친하게 놀고 싶어해. 그럴 때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너 그 집 가지 마. 그런 애하고 놀지 마. 왜? 우리 부모는 우리 아이가 잘못되면 친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부모 가정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모든 면에서 외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편견은 왜 생긴 걸까요? 자, 몇 가지 여기 그 예가 나와요. 편견은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는 경험이나 역사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우리는 편견을 갖게 돼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각 집단에 속해 있는 개개인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집단 전체를 하나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한부모를 만났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한부모 중에서도 가장 힘든 단계에 있는 어떤 분을 만났어. 저 한부모를 보니까 한부모들 힘들어. 그리고 너무너무 죽는 소리도 잘하고 항상 도와만 달래. 그리고 왜 짜증이야?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한 아이를 받고 한 부모를 봤는데 전체 한부모를 다 같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문제로 편견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특히 우리 종교인, 기독교인 이혼은 죄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혼한 성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기 믿음 있는 척 하더니 이혼했어. 믿음도 없으면서 잘난 척.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내 가치관이 나로 하여금 편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다른 집단의 경험이나 가치를 자신의 것보다 열등하게 느끼는 거. 우리는요, 나는 우월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은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의 생각을 조금 이제 달리해서 본다면, 자, 한부모 가정이 힘들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식이에요.
여러분이 한부모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고 또 응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한부모 가정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아프고 힘들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 한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멋진 한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준다면요, 편견 없는 시선으로 이분들을 수용하고 존중해 주면 이 한부모는 이혼했지만, 내가 비록 미혼모지만 내가 수치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는 대상이라고 느낀다면 이 사람은 힘을 받고 당당한 한부모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또 양육의 부담,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 이 사회 시스템이 잘 작동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정말 우리 아이를 잘 보낼 수 있고, 또 가사 도우미가 와서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또 지역에서도 내가 힘들 때 아이를 잘 맡기고 어디 잠깐 취업 설명회를 갔다 오든 면접을 갔다 오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 훨씬 더 건강한 한부모 가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끝으로 자립,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정부에서 양육비를 지원하고 생계비를 지원하고 이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런 복지가 잘 이루어지면 이 한부모 가정은 정말 건강한 한부모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한부모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면, 또 신앙 안에서 이 한부모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당신은 정말 멋진 한부모군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용기 있는 여성이에요. 한부모로 살아가기 쉽지 않을 텐데 자녀를 잘 양육하는 모습이 정말 멋진 한부모군요. 당신은 장한 부모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면, 자, 한부모 스스로 사회적인 편견을 내면화해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낙오자야,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긍정의 힘을 한부모 가정에 막 쏟아주시면 정말일까? 나 용기 있는 여성이야? 나 책임감 있는 여성이야? 나 정말 당당하게 살아도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한부모 가정은 뭔가 문제 있는 가정이 아니라 다양한 가정이 출현하고 있고, 이제는 그런 가족이 우리 사회의 주류 가정이 될 거예요. 그죠? 한부모 가정도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면 증가하지 축소되지 않을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부모 가정을 문제 있는 가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성장하는 가정으로 우리가 가족 문화를 좀 더 넓게 확대해 나간다면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 다양한 가정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현대 사회의 한부모 가정이라는 1강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